정부에서 농지 실태조사 시 시행하는 절차와 절차 단계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그리고 업무 추진 내용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먼저 농지 실태조사 및 업무 담당 기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단계별 자세한 사항이 필요 없으신 분은 이 내용만 확인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첫째, 농지 소유 등 실태조사입니다. 이 조사 총괄은 시군구에서 하게 되고 실제 조사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농어청공사가 협조를 하게 됩니다. 둘째, 조사가 종료되면 처분 대상 농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처분 대상 농지를 구분해서 소유주와 함께 시군구에 보고하게 됩니다.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사무소의 보고서를 토대로 처분 대상 농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청문 실시입니다. 농지법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합니다. 청문을 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하더라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무효로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농지의 처분 의무 통지입니다. 통지는 시군구에서 합니다. 처분 의무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내에 처분할 것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농지 소유자가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 하면 3년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처분 명령입니다. 처분을 하지 않은 농지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도 시군구에서 하고 되고 확인은 읍면동에서 하게 됩니다. 여섯째, 매수 청구입니다. 이때까지 처분하지 못한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청공사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됩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시군구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명령기간 내 처분을 하지 않은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 처분 시까지 감정가격과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의 25%를 부과합니다. 정말 높은 수준의 이행강제금입니다. 다음은 이의신청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 농지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은 시군구에서는 법원으로 통보를 하고 법원에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상이 농지 실태조사와 업무 담당 기간 그리고 업무 내용을 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절차를 한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정별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권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농지법 54조 1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지시로 농지 실태 조사를 할 터인데 사실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더라도 농지법 5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정기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조사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게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정기조사를 하여 농지 처분 명령한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보가 공개되면 정리하여 별도의 영상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상 실태조사 대상입니다. 국민과 관계없는 사항은 음성으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렇게 농지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된 농지. 두 번째,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 군, 자치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농지. 세 번째,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한 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 넷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여섯 번째,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일곱 번째, 조사가 실시된 해의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한 농지, 이런 농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일반 국민들과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음성으로 소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화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농지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가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 또는 건물 등에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토지 등의 출입을 요청받은 토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등이 토지 등의 출입 시 지켜야 할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구, 읍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등에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휴농지의 실태조사. 두 번째, 농지대장 작성, 정리 또는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치. 세 번째,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이야기한 정기조사 시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지입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 전송 등을 통해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출입 제한입니다.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농지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인 의무입니다.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정표입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권한을 표시하는 정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확인해서 내 농지조사 시 지키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화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보고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보고하고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는 2020년까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가 공개되어 있을 뿐 그 후의 것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입수 시 별도 영상으로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사 결과 핵심이 되는 농지 처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처분제도의 이의는 농지처분제도는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를 소유함과 동시에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농지 소유를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농지처분 사유입니다. 이 내용도 국민과 관련되는 사항은 음성으로 소개하고 관련되지 않는 것은 화면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 농지 개량,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두 번째,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 개량,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세 번째, 상속인에게 한 유정도 포함합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네 번째,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였으나 이농한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다섯 번째,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여섯 번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인데, 이 경우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연재해, 농지 개량,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입니다. 이상이 일반 국민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일반 국민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화면으로 한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 처분 면제 사유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은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처분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로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 처분 면제를 받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를 살펴보면은 첫째, 농지법 23조 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두 번째, 농지법 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세 번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네 번째, 농지 개량 또는 영농 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섯 번째, 병력법에 따라 징지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여섯 번째, 질병 또는 취약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일곱 번째,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여덟 번째,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홉 번째,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열 번째,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11번째,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12번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13번째, 농산물의 생산 조정 또는 출하 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14번째,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 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15번째,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 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16번째,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17번째,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어 농지 처분이 면제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처분이 면제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농지 처분이 면제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와 농지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 한국주택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 국민과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지 실태조사가 끝나고 농지 처분 의무 통지 절차입니다. 첫째, 처분 대상 농지가 결정되면 청문을 실시하고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국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의 결과에 따라서 농지 처분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에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처분 대상 농지의 결정입니다. 읍면장은 처분 대상 농지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에게 송부합니다. 시장 군수는 자료를 검토해서 처분 대상 농지를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청문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농지법에서는 청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의합니다. 청문을 절차에 따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청문에 대한 영상은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처분 의무 통지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농지의 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 및 그 면적, 처분 의무 발생 사유, 처분 의무 기간, 기한, 후속 조치, 이의 제기 및 불복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주소 불명의 사유로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 통지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 제기 및 처리입니다. 첫 번째, 이의 제기입니다. 농지 처분 의무 통지에 이의가 있는 농지 소유자는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을 통지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재조사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는 당초 조사를 담당하지 않은 자가 해야 합니다.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의 제기의 처리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의 제기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 농지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소유자에 대한 처분 의무 통지를 서면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이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농지 처분 의무의 확정 통보입니다.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 제기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를 하였어도 처분 의무 통지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의무가 확정됩니다. 처분 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농지 처분 의무 통지의 효력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농지처분명령입니다. 농지처분명령의 이의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처분 명령 대상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두 번째,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세 번째,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농지처분명령의 유예입니다.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처분 의무 통지에 따른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3년간 농지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농지를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입니다. 농지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 내에 위 직권유예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유예하였던 처분명령을 새로 하게 됩니다. 처분유예명령의 효력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후 농지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처분 의무는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매수청구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 제11조 소정의 농지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 방법입니다. 농지 매수 청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 매수 청구서에 농지의 처분 명령서 사본,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첫째, 농지 소유자의 성명, 그리고 주소, 농지의 표시 및 이용 현황. 세 번째, 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의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네 번째,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 시설에 대한 관한 사항 이상입니다. 다음은 매우 중요한 매수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매수 가격은 매우 낮게 책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처분 명령 기간 내에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면제 사유도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첫째,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 청구를 하여 협의 중인 경우. 두 번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외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의 산정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입니다. 즉 25%입니다. 매우 높은 이행강제금입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입니다. 첫째, 계고 처분 및 의견 청취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 이행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은 이행강제금의 통산부과 횟수나 통산부과 상한액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의 이의제기입니다. 농지법은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처리 절차법에 따른 가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농지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본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